광주 전남이 사활을 건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전북 정치권이 힘을 보태고 있지만 호남 속 전북 소외는 여전합니다. 이유 없이 남의 차량을 부수는 취객 난동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돼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북대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의대생을 제적 처리했는데 시민사회는 의사 자격을 아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이 미래 먹거리로 사활을 건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요즘은 전북 정치권까지 나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호남 몫을 타 시도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건데 정작 전북 몫은 제대로 찾아오고 있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이 유치 전에 뛰어든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물질의 미세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인데 충북이나 경북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결국 유치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전북의 협조를 얻어 호남권 사업으로 확대시켰으며 10명의 도내 총선 당선인들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 호남권에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 거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쪽에서도 서로 우리 호남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동의해줬습니다. 전북이 내일처럼 나서 호남 몫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인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광주 전남은 그간 전북 몫 찾기에 도움은커녕 매번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북이 사활을 건 새만금공항 유치에 앞서 광주 전남 연구원은 반대 보고서를 냈고 공공기관 광역 지역인재 채용도 충청권과 달리 광주 전남은 부정적입니다. 전북 수건 사업인 공공의대법 통과에 호남이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고 전라천년 문화권 광역개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전북은 매번 조연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호남 속에서도 전라북도는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것들을 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전북목 찾기라고 하는 정확한 가치 설정이 좀 필요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시도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대로 된 전북목 찾기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전북 현안인 탄소법 처리가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별다른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탄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밤 9시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전북 탄소산업 육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의 차량을 부수는 취객 난동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새 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차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전주 시내의 한 골목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더니 후사경을 강제로 펼치고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합니다. 피해 차량은 고가의 SUV 차량이었습니다. 수입 차량이라 부품 구하기도 쉽지 않아 차주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주차 멀쩡하게 돼 있고 접어진 상태에서 일부러 펴서 이렇게 가격해가지고 다 부셔버리니까 좀 많이 황당했죠. 앞뒤로 주차돼 있던 차량들 역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보라고 차가 이상하다고 해서 확인하러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쪽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차량 석 대를 연속으로 파손한 남성은 주변 원룸 단지로 도주했지만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묻지마 차량 파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소품으로 쓰이는 차량들을 세워둔 전주의 한 주차장에선 10대 청소년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차량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선 값비싼 외제 차량이 취객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온라인에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범죄가 아니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둔감하게 평소에 느끼고 있었다.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한 차량 파손 테러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성폭행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의대생에 대해 대학 측이 제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 자격을 얻을 수는 있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북대 의대생 A씨. 전북대 의대는 교수회를 열어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학적을 아예 박탈하는 건데 재입학도 불가능합니다. 대학 측은 총장 승인을 거쳐 조만간 A씨의 제적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A씨의 의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3만 7천여 명이 동의한 상황. 현행 의료법의 의사 자격 결격 사유는 마약 중독자나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처럼 타 대학에 입학해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료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권 역시도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항소심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군산 제주 간 항공기 운항이 임시 재개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황금 연휴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군산 제주 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운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난달 24일 운항을 멈춘 이스타 항공은 다음 달 29일부터 다시 운항할 예정입니다.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서 2년의 연구 끝에 국산 벼 시험 재배가 첫 성공을 거뒀습니다. 5월 초 수확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생산량이 국내보다 1.5배 높다고 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국토의 97%가 사막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수확을 앞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벼는 아세미란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해서 작년 11월에 파종했습니다. 2년 전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벼 시험 재배가 성공을 거둔 겁니다. 사막은 물 빠짐이 심하고 토양과 지하수가 고알칼리성으로 벼 재배가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토양을 40cm가량 파내고 부직포를 깔아 물이 모래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이도록 만들었고 염분이 적은 담수를 공급받아 농사에 필요한 물도 확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정이 비슷한 전북 김제의 간척지 시험 재배로 검증된 아세미 품종을 투입했습니다.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높은 온도에서도 등숙이 잘 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짧은 지역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높은 일사량과 철저한 관리 덕분에 생산량은 1000제곱미터당 736kg으로 국내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원격 재배가 가능한데 걱정은 경제성입니다. 비싼 물값 탓에 생산비가 국내보다 3배 이상 더 들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물 절약 기술과 지하수 활용 방안 등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 5번 정도 농사를 지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사막에서 꽃을 피운 국내 토종쌀 재배 기술이 중동 국가의 식량 확보는 물론 우호 협력에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총선 기간 비공식적으로 돈을 거둔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도의원들을 상대로 돈을 객출하게 된 경위 등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은 지난 3월 초 현금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걷어 도당 사무처장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 돌려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선거 뒷이야기와 앞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선의 유성엽 의원을 꺾고 당선된 정읍 고창 윤준병 당선자를 김하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치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선거 기간 유권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나는 좀 제발 국회의원들이 안 싸웠으면 좋겠다. 좀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답게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서 일도 열심히 하되 또 품격 있게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읍 고창은 아무래도 농업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당선자께서도 1호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내세우셨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떤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WTO, 개도국 포기, 지위 포기 이런 문제들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농민들에 대한 또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입법을 하고 또 농업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해서 재원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게 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사광 가속기 유치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남 나주에 유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북 의원들도 서명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 정읍에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읍에 유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사광 가속기를 설치하려면 산학연이 꽤 조직적이고 꽤 긴 시간 동안 준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 전북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동안에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제 공고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치하자고 그러면 사실상 응모조차도 불가능한 시점이어서 이번 기회에 방사광 가속기 문제는 전남 나주로 양보하되 다른 또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때는 또 전북에서 또 양보받는 이런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 예를 들면 인사장 발송 문제 혹은 공보물 허위 게재 문제 이런 것들로 수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우정 활동에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행되는 고소고발이야 또 상대방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합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그런 사안들이어서 물론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경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지만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시장까지 지내셨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시작이십니다. 앞으로 포부 또 혹은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정치의 나쁜 부분들은 많이 답습하지 않고 신인답게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 최대한 살리고 또 오랜 행정 가로수의 경륜 이것도 제대로 살려서 국가 발전에 기여도 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이 5일째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청 측에 지난 24일 민주노총 간부 4명을 강제 퇴거하고 출입을 봉쇄해 시설, 청소 노동자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면담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청사 방호 차원에서 노총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도내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를 위한 상생선언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2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해 전주시가 관내 128개 초중고교에 방역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2,700곳의 학원과 교습소에는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EBS 방송교재 지원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저촉 위험이 있다는 해석에 따라 해당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했던 전북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지난 2월에 비해서는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